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제 독서 비밀을 공개합니다. 기록법 채널을 운영하는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 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의 책들은 열심히 마인드맵으로 기록하며 내용을 외우고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자기계발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걸 하거든요. 사실 소설, 에세이, 지식서적, 자기계발서는 독서 기록법이 모두 달라야 해요. 책을 읽는 목적과 기대하는 바가 각각 다르니까요. 소설은 아름다운 문장 속에서 미감을 만끽하기 위해 읽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에 빠져 흥미진진한 도파민을 즐기기 위해 읽습니다. 에세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할 때 읽죠. 저는 브이로그를 보는 기분으로 에세이를 읽어요. 지식 정보서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보고요. 그렇다면 자기계발서는요? 자기계발서는 저자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죠. 오늘은 자기계발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기계발서는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몸으로 읽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기계발서 한 권을 읽었으면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줄 긋고 문장 수집하고 필사하면서 읽고 끝내버린다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만 커지고 실천은 하지 않으니까 자괴감만 들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자기계발서 한 권을 보면 수많은 꿀팁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어차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기록하는 자기계발 독서법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최소 기록의 법칙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심각한 저질 체력이에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영어 번역 공부도 하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치 강철 체력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루 최소 8시간, 평균 9시간을 자야 돼요. 게다가 회사 다닐 때는 남들처럼 야근하면 몸에 바로 이상 신호가 왔어요. 결막염, 소화불량, 하다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서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체력이 약한데 욕심은 또 많아서 이 몸을 가지고도 남들만큼 성과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아젠다는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어요. 불필요한 데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최소 노력으로 최고 성과를 내는 법, 최소 기록으로 성장하는 법을 연구했던 거죠. 독서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한 권을 읽고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 자기계발서는 몸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자기계발서를 읽고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었는지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고 실천한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건 해빙 노트였어요. 돈을 쓸 때마다 충만한 있음의 감정을 느끼고 그 경험과 감정을 적는 건데요. 제 해빙노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오전에 쫓기지 않는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해. 더군다나 창밖을 볼 수 있는 명당 자리에 앉았잖아. 4,000원으로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어. 이렇게 쓰는 거죠. 돈을 쓸 때마다 충만한 해빙의 감정, 있음의 감정을 느끼면서 결핍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긴다고 해요.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늘 돈이 없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서 제 결핍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돈을 더 허투루 쓰게 되더라고요. 당장 돈을 벌게 해준다는 믿을 수 없는 책을 사서 모으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강의도 충동적으로 결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돈은 더 없어지기만 하잖아요. 헤빙노트를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옷을 사지 않아도 옷장에 있는 옷으로 충만한 있음을 느끼고요. 집에 있던 차를 마시고 냉장고 속 재료로 맛있는 식사와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요.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폴더와 드라이브 정리 방법을 바꿨어요. 파라 시스템이라고 프로젝트, 에리아, 리소스, 아카이브 네 가지로 폴더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걸 적용하고 나니까 파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심지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 정리 강의도 만들게 되었죠. 세 번째는 드로앤드류의 럭키드로우를 읽고 SNS를 키우는 것도 나의 진지한 할 일 중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구글 캘린더에 매일 SNS 관리하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서 넣어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 날 때 SNS에 글 업로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따로 빼놓지 않으니까 미루게 되기도 하고 또 SNS 관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루에 1시간씩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자기계발서를 몸으로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해볼까요? 함께 실천해볼 책은 알리 압달의 기분 리셋입니다. 기분 리셋은 제가 추구하는 기록 방향성인 최소 기록의 법칙과 정말 닮아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거 내가 썼나? 할 정도로 제가 실천하는 루틴과 마음가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성공은 좋은 기분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보고 반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기분이 나쁜데 나이스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기분은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 태도가 아닌 기분이죠. 이 책은 그런 제 생각을 여러 과학적, 심리적 근거 자료로 뒷받침해주는 책이라서 좋았어요. 그럼 이제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쭉 읽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와닿는 문장을 표시한다는 기분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천해볼 딱 한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한 권에는 보통 수십 개의 실천법이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다 실천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고른 실천법은 6주 함정 피하기입니다. 저는 에너지 레벨이 정말 낮은 내향인이라 일주일에 약속 2-3개만 잡아도 에너지가 고갈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얻는 것보다 에너지 부족으로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속을 계속 잡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이 책에서 6주 함정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6주 함정은 우리가 6주 후에 일정표를 보고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건 수락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6주 전에는 비어있던 공간이 점차 급하게 추가된 일로 채워지죠. 그래서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그건 수락해서는 안 됐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때 해법으로 약속을 잡을 때 이걸 내일 해야 한다고 해도 수락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 책에서 제안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심코 6주 후에 일정을 잡으면서 미래의 나한테 문제를 떠넘기는 게 더 쉬우니까 그냥 예스라고 말한다고 해요. 6주 후 일정은 아직 비어있고 분명히 그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만 6주 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바쁩니다. 내일이라고 하면 거절할 일을 나중이면 괜찮을 거라고 수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분 리셋 책에 나오는 수많은 법칙과 조언 중에서 사실 이 6주 함정 피하기가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제 일상에 변화를 줄 단 한 가지 미션으로 잡았어요. 책 한 권을 읽고 하나만 바꿔도 큰 수확이니까요. 자, 이제 실천할 것을 정했으니까 이걸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반복해서 보면서 몸의 습관이 배도록 해야겠죠. 책상 앞 벽에 붙여도 좋고 노트북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 들어가서 보는 구글 메모장에 고정 메모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나 일 제안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내일 해야 한다고 해도 하고 싶은가? 저 모임에 내일 나간다 해도 흔쾌히 나갈 건가?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몸에 배게 되죠. 이걸 언제까지 훈련하냐고요? 다음 책을 다 읽고 새로운 실천법을 정할 때까지요. 저는 보통 책 여러 권을 병렬로 돌려가며 읽어서 책 한 권을 다 읽으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실천하는 셈이죠. 한 달 정도 실천하면 몸에 단단히 습관으로 붙습니다. 그 후에 포스트잇도 떼고 구글 메모도 삭제하고 다음 실천법으로 옮기는 거죠. 한 가지 더, 몸의 습관으로 배는 것을 넘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한 달 동안 실천해본 경험을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독서 기록이 되는 거죠. 저는 독서 기록이란 궁극적으로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실천 딱 하나만 고르기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하나씩만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은 자기계발서가 있나요? 실천해본 작은 변화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우리답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단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